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되는 대통령 이거 뭐 가슴이 떨렸고 말도 못하겠네요. 탄핵 심판 선고 중계 방송을 직접 보셨고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절차적인 문제들 그 처음에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소추 의결이라든가 사유별로 한 것이라든가 문제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넘어갔고요. 앞부분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있죠. 공무원 임명권 남용이라든가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은 소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순실, 최소원이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식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과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권한 남용 부분이 두드러졌다는 부분을 쭉 설시를 했죠. 보고 문건가 대부분 정호성에서 전달이 됐고 그 과정이 결국에는 뭐 KD 코퍼레이션인가 문화체육사업 이런 것들이 다 최순실의 결국에는 이익 추구의 것이었고 그거를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도와줬던 것이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봤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공무원은 이제 대통령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헌법에 나와 있고 이 헌법을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으로 구체화해놨는데 이 부분을 다 위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이런 사실들이 언론에 의해서 또 일부에 의해서 드러나는데 계속해서 이를 대통령이 부인하면서 의혹 제기도 부인했고 오히려 그 바람에 국회 같은 헌법기관 그리고 언론에 의한 감시도 작동 안 하도록 만들었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서 광범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막으면서 검찰 특검의 수사도 거부했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봤습니다. 본부장님, 그 저희가 아까 1시간쯤 예상했었어요. 그렇죠.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죠. 예상이 잘못된 건지 헌재가 그 정제를 깔끔하게 한 건지 그 부분은 뭐 그래도 우리가 예상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 그 송국건 본부장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저분은 패널이고요. 방송을 진행하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26분이 걸렸죠. 26분이 걸렸는데 그때 탄핵 그 사유가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 13가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짧은 22분 만에 끝났거든요. 22분요? 22분 걸렸습니다. 딱 그걸 또 그 시간에 계산하고 계십니다. 다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는 그 헌재에서 정리한 그 5가지 쟁점. 5가지 쟁점을 설명을 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그 앞에 제일 처음에는 그 헌재 재판 진행 과정을 했고 각하 사유가 안 된다는 거를 먼저 전제를 깔았습니다. 지금 헌재 쪽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김평호 변호사가 합류하고 나서 각하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들으면서. 그런데 어쨌든 각하 사유는 안 된다는 걸 딱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언론 자유 침해나 그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이 사태에 그 발달이 됐던 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미래재단 K재단을 만든 데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설명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 국정 개입 의혹을 숨기고 오히려 이것을 의혹으로 제기를 했다. 뭐 그런 부분이나 또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예상치 못했던 그렇죠. 부분이네. 이런 말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인터뷰나 그 특정 언론 인터뷰나 예. 이런 것을 하면서 계속 부인을 했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그 대의민주주의의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조금 이 안에 들어갈지 예상을 못했는데 특검과 검찰의 수사에 성질을 응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뭐 압수수색도 청와대 압수수색도 응하지 않았다. 이런 모든 걸 판단을 해서 그 일단은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볼 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헌법 수호를 헌법을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의 행위다. 파면함으로 인해서 헌법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결정문이 나왔죠. 주문이 나왔죠.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그 특검의 수사를 안 받고 이런 것까지 들어가리라고 예상은 못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단지 그 어떤 법리적인 판단, 법리적인 판단이 그 결정문과 주문에 들어가고 예. 정보적인 판단이나 이 부분은 그 사이에 녹아 있을 거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특검이나 검찰 수사 안 받고 압수수색 안 받았다. 이거 진상을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보적인 판단이 예. 들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탄핵 심판 특집 정봉주의 정치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특집 방송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737님 국민이 받아들이기 쉽게 이정민 재판관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국론 분열 없이 리뉴 코리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준이 높으신 분이네요. 영어를 바로 쓰셨어요. 송채윤님 대한민국 역사의 터닝 포인트라고 영어 계속 나와요.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모두가 화합, 정치적 지속적인 관심으로 계속 이 역사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탄핵 인용 결정할 때 눈물을 흘리신 이재하 변호사님. 저는 헌법재판소가 예.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했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 관점이요? 예.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의 그 중대한 위반인지 측면하고 예. 앞으로 이 파면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 그 두 가지에서 그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처신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행위는 재임 기간 내내 최순실의 사적 이익 추구에 도움을 줬고 관여를 했고 예. 했다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그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했고요. 예. 그렇다 과거에 대한 그 헌법 위반이 멈춰졌으면 다르게 평가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나 이렇게 해서 다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다. 그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은 사실 은폐를 하는데 급급하고 변명하게 급급했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이렇게 해놔서는 우리 헌정 질서가 더 이상 그 유지될 수가 없고 더 파괴되는 거를 방치할 수 없다. 예방적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긍을 할 거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명주 의원님, 희망사항은 기각이었지만 예상은 인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용 수위가 좀 세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네요. 예, 세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제 그 팩트 사실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지시하고 방치했을까? 예. 단순히 그 몰랐는데 자 그것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신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4만 페이지 내용을 재판관이 다 봤다는데 아마 그 내용에 특검 수사관들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방치한 내용이 있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이거야말로 어떤 직권남용이다라고 딱 규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자, 따라서 이거는 예.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예.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이므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뭐 얘기할 게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차명진 의원님 말씀 계속 이어 듣도록 하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국회 소추위원이시죠. 박주민 의원님 다시 한번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보다 목소리가 조금 업됐어요.
일단은 뭐 긴장을 좀 풀어도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그 탄핵 소출했지만 네. 국가적 불행이지 이게 뭐 기뻐하고 이럴 일은 그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예. 지금 맞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제 상황이 또 펼쳐질 것이고 또 그럼요. 이 자체만으로도 예. 헌법적으로 보면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예. 혹시 헌법재판소 바깥 상황이 지금 보이는 곳인가요? 지금 대심 판정 빠져나와서요. 예. 간단하게 기자들 앞에서 야외에서 브리핑을 한 후에 소추위원단들이 방금 해산했습니다. 탄핵 찬성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탄핵 찬성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던데요. 그 분위기가 뭐 살벌하진 않나요?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예. 그 경찰 차벽 넘어서의 풍경까지는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요. 예. 곳곳에서 기자들이 자기 방송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역시 열심히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요. 예. 차벽들은 여전히 굳건하게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탄핵 찬성 반대하는 시민들은 차벽 밖으로 그 차벽 밖에 있고 예. 의원님은 좀 차벽 안에 계신가요? 예, 차벽 안에 있고 이제 의회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동하기 전에요. 네네. 그 차벽 바깥으로 나가고 탄핵 반대하는 쪽에 가고 분위기를 좀 보시고요. 예. 네. 그거 좀 뭐 그 좀 신체적으로 좀 위해가 가이더라도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아니 창문을 예. 열어보면 그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좀 들릴 텐데요. 지금 계속해서 그 방송을 하다가 정작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는 지금 약간 조용해진 상태입니다. 예. 그래요? 예.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 탄핵 예. 반대하면서 태극기를 흔드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던데요. 혹시 예, 소란 같은 건 그러니까 없는가요? 아까는 굉장히 소리가 컸었는데 지금은 정작 소리가 좀 줄어든 상태예요. 예,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개인적 감정, 개인적 소외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이번에 인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좀 드러난 것 같고요. 예, 법 앞에 평등하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남긴 것 같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소추 사유 중에 세월호 부분에 있어서는 소수 의견들이 있긴 있었지만 이 자체만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자체만으로 탄핵 사유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결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박주민 의원님 하게 되면 세월호 그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세월호 부분이 인용되지 않은 게 네. 그게 이제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 네. 그런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 소추위원으로 대신 판정에 함께하셨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PD님이 이제 다시 토크하라고 토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차명진 의원이 너무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상당히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화나는데 예.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헌법재판관에 의하면 객관적인 사실은 있는 대로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통치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들의 지금 판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예. 사법 폐지받는데 이분들의 판정에 의하면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방치했단 말이야. 최소원에 대해서. 예. 그랬으면은 이 부분을 밝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안 밝히고 난 몰랐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화가 나고 따라서 제가 거듭 지금 생각하는 게 보수 대 진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렇죠. 헌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 문제고 정말 저는 그 처음에는 탄핵해야 된다 했다가 나중에 아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을 수 있다. 이걸 갖고 대통령을 몰아내면 되냐라고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화나고 그리고 좀 쥐구멍 없어요. 참. 아니 차 의원님이 쥐구멍에 들어갈 일은 아니죠 이게. 아니 제가 이걸 하여튼 너무하네 이 박근혜 대통령. 이거 몰랐어요 이런지? 아니 뭐 아니 이정민 재판관이 이거 판결하기 전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한 건 했다, 하는 건 안 했다. 근데 일국의 대통령인데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지시하고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다. 정말 몰랐을 거다. 경계의 담을 허물었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정미 재판관의 이거 얘기에 의하면 이건 완전히 팩트가 틀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샵 1035로 문자가 계속 지금 문자 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고선영님, 당연한 결과겠지만 파면이란 말을 들으니 순간 가슴이 덜컹하네요. 기뻐하기보다는 너무 슬픕니다. 눈물이 날라 그래요. 저희도 뭔가 크게 잃은 기분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됩니다. 부디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이분은 탄핵을 좀 반대했던 분인 것 같아요. 느낌은. 네.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 고선영님 너무 감사하고요. 1827님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이제 희망입니다. 1827님은 제 집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문자 보냈어요. 빨리 당신도 빨리 문자 보내라고. 결국 네, 가장 여기서 많은 봐야 사람들이 이게 납득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차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조금 추상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론을 아예 뭐 짧게 줄이고 명확하게 거의 검찰의 공소장에 가까울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문에 가까울 정도로까지 드러난 사실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소추가 될, 그러니까 형사재판에 그대로 가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상황에 뭐 KD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두 재단의 설립과 그 과정에서의 어떻게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고 그걸 어떻게 도왔는지를 굉장히 구체화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납득하도록 하기 위했다는 거였다. 그냥 안창호 지금 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이거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아니고 폐습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거다. 폐습 정치. 네, 어쩔 수 없이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폐습.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당부를 한 겁니다. 국민들께서도 저도 그럴 거고요. 이제 좀 혼란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 황정재님이 문자 보내셨네요. 평상시 이분은 차명진 의원이나 이쪽 그 차명진 의원이 계신 진영을 좀 싫어했던 분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차명진 의원님 급 호감입니다. 차명진 의원께서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잘못된 거는 인정해야 되는데 제가 좀 하여튼 부끄럽네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황을 놓고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이게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믿었거든요. 근데 참 0445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보다 나은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눈물이 나온다. 자녀들 얘기 나오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이자 변호사님 자꾸 울라 그래요. 울면 방송 안 됩니다. 내쫓을 거예요. 안창호 재판관은 재판관 중에 가장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면 가장 그 보수 쪽에 가 있거든요. 그렇죠. 세 분이 그러시죠. 그분은 아마 이 진영 논리로 하면 심적 부담이 굉장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마 별개 의견으로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폐습의 문제라고 했는 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 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주권주의라는 법치주의의 개념이 체화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내가 아는데 대통령이 내가 아는데 뭐가 문제되느냐. 이것이 사법적 잣대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있는데 왜 자꾸 법적 잣대를 대냐. 끝까지 이야기했는데 헌법재판관의 입장을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던 거죠. 지금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게 이게 이제 헌법과 법률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이고 그 위반이 있는데 그게 중대한 것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 헌법재판소가 뭘 가지고 판단을 했냐면 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응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거가 중대하다고 본 게 아니라요. 시작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면서 중대한 것인지를 살피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 국회도 막았고 언론도 막았다. 그리고 수사도 하려고 했다. 수사도 안 받았다. 이것을 중대하다고 본 겁니다. 청와대 정말로. 압수수색도 거부한 건데 중요하게 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송국권 본부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처음에 밝혀졌을 때 대응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부분이 사실 헌법재판소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고 본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탄핵 심판 특집 정봉주의 정치쇼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후 2시까지 저희는 방송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는 패널들도 춤추게 한다. 하루라도 문자를 누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자, 최수정님 문자 계속 가슴 따뜻한 문자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제발 열심히 일하면 보람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떡볶이집 3년차 아줌마의 기도입니다. 떡볶이집 어딘지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한번 쏘겠습니다. 5341님 이제 경제도 살리고 외교도 정상합시다. 이순식님 이제 대선이네요. 대통령 잘 뽑읍시다. 예, 본부장님. 박근혜 대통령이 완패당했죠. 예. 현재 재판관 8명 전원 일치입니다. 8대 0으로 완패를 당했어요. 예측을 하셨잖아요. 8대 0. 8대 0 저는 그렇게 예측을 안 했습니다. 한두 명 정도는? 한두 명 정도 소수 의견이 나올 줄 알았고. 우리 두 사람은 두 분이. 예. 그런데 예. 이것이 뭐 소수 의견을 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평이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갔는지 예. 8명 전원이 정말 이것은 파면감이다 했는지 예. 처음부터 했는지 뭐 그거야 또 우리가 알 필요도 없죠, 그거는. 없고 예.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완패를 당하고 또 특히나 앞으로 굉장히 불리하게 됐어요. 검찰 수사에서 자유는 박근혜. 왜 그러냐면은 상당히 높은 수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미르재단 K재단 설립을 하면서 기업은 전혀 역할을 못했고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주도를 했다. 이것은 검찰 수사가 그대로 옮겨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됐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된 거예요. 대통령에게는. 예. 그리고 이것이 저는 8대 0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탄핵에 반대하던 탕기국이나 뭐 자유한국당. 친박 보수 진영, 예. 친박 보수 진영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오늘 현재 결정을 보고는 뭐 적극적으로 반발할 그런 명분이 좀 약해졌다고 봐요. 오늘 현재 결정문을 보면 현재를 존중한다면 예. 약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뭐 기각보다 인용 때는 또 새로운 갈등이 있을 거다. 대선이 들어가고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을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현재 결정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현재 재판관이 8대 0으로 한 이유를 생각을 하면은 예. 그 탄핵 반대 세력에서도 최소화하는 앞으로 이 반발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기로가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싶네요. 예, 5559님 너무 눈물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바로 세웁시다. 7660님 먹고 살기 힘들어서 투표 한 번 안 했는데 이제 5월 대선은 꼭 투표할 겁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공약도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들이십니다. 차 의원님. 앞으로 검찰 수사를 이제 아까는 좀 대선이기 때문에 좀 미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송 본부장님도 그러고 오늘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네. 검찰이 주저할 수 없을 정도까지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어떤 애매한 행위에 대해서 이걸 통치권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중대하다고 볼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대통령이 지시 방치했는데 한술 더 떠서 이걸 은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 위에서 깨춤추게 만든 거지 대통령이 지금. 소위 말하면 헌법재판소에 나온 대통령 측 대리인도 사실은 대통령이 정말 이거를 했을까. 최순실 불러다가 조목조목 지시하고 최순실이 하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방치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똑같은 행위에 대한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해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사람들 다 깨춤추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도 소국권 본부장도 얘기했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분이 상당히 저는 상당히 적다. 지금 적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로 팩트에 관한 문제가 돼버렸으니까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대통령을 편들었던 사람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검찰 수사는 바로 갈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한참 쉬워진 거는 사실인데 예.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예. 이렇게 8대 0으로 전원 일치로 결정이 나고
지금 탄핵 반대 세력에서 더 이상 이렇게 저항을 할 수 없는 불복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아주 강도 높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또 새로운 그것은 그렇죠. 잠들어 있던 것을 다시 깨우는 게 되기 때문에 역풍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 소용하는 범위에서 정치권의 어떤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님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자영업자입니다. 아유 무척 힘드시겠네요. 새로 뽑히는 대통령님은 저희 같은 소외계층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식님 법 앞에서는 누구든 평등해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제발 높으신 분들 나라를 먼저 돌보십시오. 사랑. 나라가 우선 돼야죠. 대한민국 화이팅 사랑. 근데 저는 이런 문자 안 오나 모르겠네. 왜?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절대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런 거 누군가 보내주시겠죠. 샵1035로 정치하는 사람들 절대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런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좀 기다리세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잘려요 다. 얘기하세요. 예, 탄핵 결정문 중에 일부 국민들이 세월호 7시간 문제, 생명권 보호 의무 부분을 탄핵 사유로 삼지 않은 거에 좀 서운해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그 세월호 7시간 문제는 상대적 평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에 잘 대처했다는 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할 필요 없는 거고요. 오히려 앞으로 향후 논란의 없애기 위해서 증거에서 확실히 인정되는 사실관계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분명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가치의 문제라든지 평가의 문제는 배제를 시킨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보충 좀 해주시죠. 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픈 날이에요. 사실 굉장히 아픈 날이고요. 그리고 왜 혹시라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혹시 알고 있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혹은 그거를 지지했던 분들께서는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충분히 대통령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그 대의민주주의의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좀 이 안에 들어갈지 예상을 못했는데 특검과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압수수색도 청와대 압수수색도 응하지 않았다. 이런 모든 걸 판단을 해서 일단은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볼 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헌법 수호를 헌법을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의 행위다. 파면함으로 인해서 헌법 수호 이익이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결정문이 나왔죠. 주문이 나왔죠.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그 특검의 수사를 안 받고 이런 것까지 들어가리라고 예상은 못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단지 그 어떤 법리적인 판단, 법리적인 판단이 그 결정문과 주문에 들어가고 정부적인 판단이나 이 부분은 그 사이에 녹아 있을 거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특검이나 검찰 수사 안 받고 압수수색 안 받았다. 이거 진상을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탄핵 심판 특집 정봉주의 정치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특집 방송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737님 국민이 받아들이기 쉽게 이정미 재판관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국론 분열 없이 리뉴 코리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준이 높으신 분이네요. 영어로 바로 쓰셨어요. 송채윤님 대한민국 역사의 터닝포인트라고 영어 계속 나와요.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모두가 화합, 정치적 지속적인 관심으로 계속 이 역사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탄핵 인용 결정할 때 눈물을 흘리신 이지아 변호사님. 저는 헌법재판소가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했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 관점이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의 그 중대한 위반인지 측면하고 앞으로 이 파면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 그 두 가지에서 그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처신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행위는 재임 기간 내내 최순실의 사적 이익 추구에 도움을 줬고 관여를 했고 했다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했고요.
그렇다 과거에 대한 그 헌법 위반이 멈춰졌으면 다르게 평가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나 이렇게 해서 다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다. 그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은 사실 은폐를 하는데 급급하고 변명하게 급급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이렇게 해놔서는 우리 헌정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고 더 파괴되는 거를 방치할 수 없다. 예방적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긍을 할 거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명진 의원님, 희망사항은 기각이었지만 예상은 인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용 수위가 좀 세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네요. 예, 세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제 그 팩트 사실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지시하고 방치했을까? 예. 단순히 그 몰랐는데 자 그것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신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4만 페이지 내용을 재판관이 다 봤다는데 아마 그 내용에 특검 수사관들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방치한 내용이 있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이거야말로 어떤 직권남용이다라고 딱 규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자, 따라서 이거는 예.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예.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이므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뭐 얘기할 게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차명진 의원님 말씀 계속 이어 듣도록 하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국회 소추위원이시죠. 박주민 의원님 다시 한번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부터 목소리가 조금 업됐어요. 일단은 뭐 긴장을 좀 풀어도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탄핵 소출했지만 네. 국가적 불행이지 이게 뭐 기뻐하고 이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예. 지금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되는 대통령 이 뭐 가슴이 떨렸고 말도 못하겠네요. 탄핵 심판 선고 중계 방송을 직접 보셨고요. 생각보다 빨리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절차적인 문제들 처음에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절차상 예.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소추 의결이라든가 사유별로 한 것이라든가 문제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넘어갔고요. 앞부분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있죠. 공무원 임명권 남용이라든가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은 소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원이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식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과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권한 남용 부분이 두드러졌다는 부분을 쭉 설시를 했죠. 보고 문건가 대부분 정호성에서 전달이 됐고 그 과정이 결국에는 뭐 KD 코퍼레이션이라든가 문화체육사업 이런 것들이 다 최순실의 결국에는 이익 추구의 것이었고 그거를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도와줬던 것이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봤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공무원은 이제 대통령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헌법에 나와 있고 이 헌법을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으로 구체화해놨는데 이 부분을 다 위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이런 사실들이 언론에 의해서 또 일부에 의해서 드러나는데 계속해서 이를 대통령이 맞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제 상황이 또 펼쳐질 것이고 또 그럼요. 이 자체만으로도 네. 헌법적으로 보면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네. 혹시 헌법재판소 바깥 상황이 지금 보이는 곳인가요? 지금 대신 판정 빠져나와서요. 예. 간단하게 기자들 앞에서 야외에서 브리핑을 한 후에 소추위원단들이 방금 해산했습니다. 아, 각자 탄핵 지금 찬성, 북쪽으로 탄핵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탄핵 찬성,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던데요. 그 분위기가 네. 뭐 살벌하지 않나요?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예. 그 경찰 차벽 넘어서의 풍경까지는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요. 예. 곳곳에서 기자들이 자기 방송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역시 열심히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요. 예. 차벽들은 여전히 굳건하게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예. 탄핵 찬성 반대하는 시민들은 차벽 밖으로 그 차벽 밖에 있고 예. 의원님은 좀 차벽 안에 계신가요? 예, 차벽 안에 있고 이제 의회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동하기 전에요. 네네. 그 차벽 바깥으로 나가고 탄핵 반대하는 쪽에 가고 분위기를 좀 보시고요. 예. 네. 그거 좀 뭐 그 좀 신체적으로 좀 위해가 가이더라도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아니 창문을 예. 열어보면 그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좀 들릴 텐데요. 지금 계속해서 그 방송을 하다가 예. 정작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는 지금 약간 조용해진 상태입니다. 아, 예. 그래요? 예.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 탄핵 예. 반대하면서 태극기를 흔드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던데요. 혹시 예, 소란 같은 건 그러니까 없는가요? 아까는 굉장히 소리가 컸었는데 지금은 정작 소리가 좀 줄어든 상태예요. 예,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개인적 감정, 개인적 소외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대통령의 탄핵 그 소추가 이번에 인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좀 드러난 것 같고요. 예, 법 앞에 평등하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남긴 것 같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소추 사유 중에 세월호 부분에 있어서는 소수 의견들이 있긴 있었지만 이 자체만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자체만으로 탄핵 사유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박주민 의원님 하게 되면 세월호 요구 부인하면서 의혹 제기도 부인했고 오히려 그 바람에 국회 같은 헌법기관 그리고 언론에 의한 감시도 작동 안 하도록 만들었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서 광범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막으면서 검찰 특검의 수사도 거부했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봤습니다. 예. 본부장님, 네. 저희가 아까 1시간쯤 예상했었어요. 그렇죠. 예.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죠. 예상이 잘못된 건지 헌재가 그 정리를 깔끔하게 한 건지 예. 그 부분은 뭐 그래도 우리가 예상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송국건 본부장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저분은 패널이고요. 방송을 진행하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26분이 걸렸죠. 26분이 걸렸는데 그때 탄핵 그 사유가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 13가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짧은 22분 만에 끝났거든요. 22분요. 예, 22분 걸렸습니다. 딱 그것도 끝나는. 그 시간에 계산하고 계셨죠. 예, 다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는 그 헌재에서 정리한 그 5가지 쟁점. 5가지 쟁점을 설명을 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그 앞에 제일 처음에는 그 헌재 재판 진행 과정을 했고 각하 사유가 안 된다는 거를 먼저 전제를 깔았습니다. 지금 헌재 쪽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김평호 변호사가 합류하고 나서 각하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들으면서. 그런데 어쨌든 각하 사유는 안 된다는 걸 딱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언론 자유 침해나 그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이 사태의 그 발단이 됐던 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미래재단 K재단을 만든 데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설명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 국정 개입 의혹을 숨기고 오히려 이것을 의혹으로 제기를 했다. 뭐 그런 부분이나
또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사실 예상치 못했던 그렇죠. 이런 거네요. 말을 예상치 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인터뷰나 그 특정 언론 인터뷰나 예. 이런 것을 하면서 계속 부인을 했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